한가롭고 좋은 날입니다. 세계 최초로 열기구를 실험했고 백화점이 생겼고 영화가 탄생한 도시. 무엇보다 아름답다는 단어를 오랫동안 소유한 도시입니다. 프랑스 학사원은 이 도시 한가운데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200년이) 넘는 역사, 이들이 소중하게 간직해온 건 어떤 걸까요? (20살짜리) 대학생이 쓴 편지입니다. 자기 논문을 왜 잃어버렸느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Je m'appelle Gallois. Je suis le fils d'un suicidé. On m'a mis en prison pour mon républicanisme et je ne suis qu'étudiant. Et la question qu'il pose, c'est est-ce que de nouveau mon manuscrit sera égaré? Voilà. Et alors j'ai été un peu surpris, je n'y avais pas prêté attention jusque-là, parce que je connaissais cette lettre. Je n'y avais pas prêté attention. Qu'est-ce qu'il veut dire quand il dit « d'abord parce que je m'appelais Gallois ». Pourquoi est-ce qu'on a négligé ce mémoire? D'abord parce qu'il s'appelait Gallois. 이 도시에서 갈루아를 떠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말하고 걷고 사람마저 아름다운 풍경이 되는 도시. 갈루아의 논문도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Bon, d'une façon particulière, les dieux ont aimé Gallois parce que sa vie a été très heurtée. 죽음을 앞두고 그는 급하게 편지 한 통을 씁니다. 후대 사람들이 발견해 주길 간절히 바라면서 쓴 편지. 내용은 수학, 방정식이었습니다. 이 편지는 40년 후 세상에 나오고 수학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버립니다. 세상 처음에 수가 있었습니다. 삶의 끝을 모르듯 우리는 수의 끝도 모르죠. 우리는 어떻게 수를 셈하게 됐을까요? 사냥꾼의 눈이 필요합니다. 새가 2마리, 뒤에 1마리, 모두 3마리. 이건 더하기입니다. 분한 일도 생깁니다. 찐빵 4개가 3개가 됐습니다.
백입니다. 옥수수 개수는 한눈에 안 들어오죠? 보는 것만으로는 양을 모르겠어서 가로와 세로를 곱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전혀 새로운 게 들어옵니다. 아내가 엄청 화났네요. 남편은 소 5마리, 양 2마리를 10냥이나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값을 모릅니다. 소 1마리는 1냥, 양은 2냥 반이군요. 그런데 소가 반냥, 양이 성냥이야도 10냥인데요. 소 1마리는 2냥, 그럼 양은 공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죠? 약 2000년 전 수학 문제집입니다. 방정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방은 사각형, 네모 안에 수를 넣었죠. 정은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246문제가 실려 있는데 장터에서 쌓은 문제가 여기 있네요. 소 5마리와 양 2마리를 10냥에 산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이 남자도 한 마리 값을 모릅니다. 소 2마리, 양 5마리를 8냥에 산 사람입니다. 사랑인지 미움인지 요란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2가지 정보를 얻었습니다. 소 5마리, 양 2마리가 10냥. 소 2마리, 양 5마리가 8냥. 아까처럼 해볼까요? 모르겠네요. Why do we require equations? Because we have some stuff that we know about the thing we don't know. And we tend to say, this stuff we know about it is. So an equation is a bit like a statement that says,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is something else. So some elaborate combination of the thing you don't know is something we do know. And then you want to take that elaborate thing apart and find just the thing that you do know. 해결사가 등장합니다. 구장산술은 나라에서 발간한 책, 고급 관리들이 풀었습니다. 첨단 계산기, 산대입니다. 산대로 어떻게 문제를 풀었을까요? 예를 들어 123 더하기 123 123에 100 23을 먼저 놓고 그 다음 더할 수 123을 올립니다.
O는 복잡해서 하나로 묶어 올립니다. 답입니다. 246. 이제 소와 양 문제. 아는 것을 놓고 모르는 것을 찾아봅니다.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산대를 썼습니다. 주파처럼 말입니다.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값이 나왔습니다. 신통방통한 일입니다. 방정식이 풀리면 삶이 풀리죠. 그렇지만 삶은 더 복잡해집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고 어떤 건 정말 안 풀리죠. 세상이 꼬이면 방정식은 더 어려워집니다. 저기 문제가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스승 아래서 공부한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그 나라 총리, 한 명은 시인, 한 명은 암살자가 됐습니다. 수학의 역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한순간,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오마르 카이암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가 11세기에 만든 달력을 이란에서는 지금도 쓰고 있죠. 이란 3대 건축물 중 하나가 카이암의 무덤입니다. 누구라도 성공하면 부와 권력을 나누기로 약속한 세 친구. 도둑은 총리를 살해했고 시인은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엇보다 시인 오마르 카이암을 좋아합니다. 1000년 전에 쓴 시인데 그의 시는 여전히 젊습니다. 가장 덜 알려진 그의 직업은 수학자입니다. 시인과 수학자, 둘 다 삶의 정수를 알아야 하는 직업입니다. 카이암의 선조들은 수학을 아주 잘했습니다. 8, 9세기 이란, 당시 페르시아 수학은 전 세계에서 최고였습니다. 서양의 방정식은 이 책에서 출발합니다. 복원과 균형, 방정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는 이 책을 쓴 사람 알콰리즘에서 나왔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방정식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산 상속법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유산편에 나온 첫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재산이 10디르함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빚이 10디르함 있습니다. 아버지 유산은 현금 10, 빚이 10, 더해서 20입니다. 두 아들이 나누기 2하면 간단할 텐데 말이죠. 그게 아닌 것 같죠? 페르시아 상속법은 이렇습니다. 유산을 받으면 빚을 갚아야 하는데 다 못 갚으면 갚을 수 있는 돈만 갚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다시 계산해야죠. 게다가 유서는 یک سوم از ثروتم را به شخصی به نام محمد میبخشم. 3분의 1을 남에게 받을 돈이 줄었습니다. 엄청 복잡하죠? 자, 큰아들이 갚을 돈. 모르는 것이 이 주머니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 주머니는 미지수 X입니다. It was at some point a huge conceptual leap in our civilization when people started to use symbols with no in advance meaning to signify an unknown quantity. This is around the world now letter X, and all people in the world doing a bit of math know X is for the unknown. It doesn't mean a quantity. Sometimes it's a number, sometimes it's a function, sometimes it's any object that you can think of. It's unknown quantity or unknown object sometimes. X는 큰아들이 갚을 돈. X를 찾는 방법은 복원과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답이 틀리죠. 큰아들이 갚을 돈은 아버지에게서 받을 유산의 3분의 1과 같습니다. 주머니도 3분의 1로 잘려있네요. 균형을 맞추면서 답을 찾아볼까요? 먼저 양쪽에 곱하기 3을 합니다. 똑같은 양을 얹었으니 저울은 수평입니다. 이제 양쪽에서 주머니를 하나씩 덜어냅니다. 그리고 나누기 2 반씩 덜어냅니다. 답입니다. 아들이 갚을 돈은 5디르함. X는 5입니다. 복원과 균형으로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란은 시의 나라입니다. 시는 비유와 상징으로 삶을 함축합니다. 방정식도 그렇습니다. 미지수는 모르는 것을 함축하죠. 처음 그 이름은 그냥 그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넓은가, 얼마나 무거운가,
이렇게 서로 다른 문제들이 사실은 한 문제, 문자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에서는 뿌리, 근이라고 했고 유럽에서는 X라고 했습니다. It's just a shorthand, it's a name for the thing we don't know. But the advantage of giving it a simple name is that you can add it to other things that maybe you do know, or maybe you have two things you don't know, and you can add them together or multiply them together. 길이가 얼마인가? 이제 이것도 X입니다. X가 하나면 1차 방정식입니다. X를 2번 곱하면 X제곱, 2차 방정식입니다. 카이암의 고민은 한 차원 더 높은 데에 있습니다. X 3차승, 공간입니다. 세상 모든 3차 방정식을 알고 싶습니다. 세상엔 수많은 3차 방정식이 있죠. 미지수를 문자로 바꾸니 3차 방정식은 14종류뿐이었습니다. 차원을 올라가는 것,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와는 상관없죠. 수학은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납니다. 먹고 사는 것과 별 상관도 없는데 목숨 거는 게 또 인간입니다. 14가지 종류는 기하로 풀었습니다. 사람들과 다른 차원에서 그는 오래 머물렀습니다. Life is such a complicated process, and the world is so damn complicated. People like to say there is a joke, like the mathematical model is perfect and it works. It's the world which doesn't work. There is something like this. It's so damn complicated. But the beauty of science is that many equations have been discovered which allow to make some predictions, sometimes with amazing accuracy, of all these phenomena. 여러분에게도 소원이 있습니까? 카이암의 소원은 생계 걱정 없이 수학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잘된 친구가 소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시와 방정식, 또 어떤 것이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끌까요? 수학은 차원을 넘었고 우리는 16세기에 왔습니다. 16세기 베네치아는 유럽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관광객들 천지지만은 그때는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돈 많은 사람, 돈을 잃는 사람, 돈을 벌 사람,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1535년) 이 도시에 큰 결투가 있었습니다. 도전자가 공공장소에 도전장을 내걸었습니다. 날짜와 장소, 상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권력, 욕망, 시기, 질투가 들끓는 용광로. 돈 많은 귀족들도 왔습니다. 누구를 후원해야 자기의 이름이 올라갈까? 간을 보러 온 거죠. 결투 종목은 수학, 3차 방정식. 도전자는 피오로, 방정식의 대가에게 배운 자입니다. 타르탈리아, 굶주린 하이에나 스타일입니다. The problem would be certainly of a kind that everybody can verify that it is a problem, that there is a solution, the other is in possession of the solution, but the other is not able to produce the solution. So these cubic equations were somehow perfect for this kind of contest because everybody is able to verify, but it is very difficult to compute them. 3차 방정식 기본꼴입니다. 이걸 변형할 수도 있죠. 이게 없는 것도 3차 방정식. 이게 없는 것도 3차 방정식. 이 방정식들이 다 다른 유형, 푸는 공식도 다 따로 있었죠. 시합 한 달 전에 서로 문제를 주고받았습니다. 타르탈리아가 받은 문제입니다. 세제곱근과 더해서 6이 되는 수. 이런 어려운 문제도 마법의 공식만 있으면 답이 나옵니다.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법의 공식이 해결해 줍니다. 그 공식을 누가 아느냐? 승부는 거기에 달렸습니다. 피오로는 X1차가 있는 방정식의 공식을 압니다. 타르탈리아는 X2차를 압니다. X1차 항에 문제 30개를 낸 피오로. 스승에게 공식을 전수받은 피오로는 상대가 그 문제를 못 풀 줄 알았죠. 타르탈리아는 한 달 동안 혼자 연구. 시합 전에야 겨우 답을 알아냅니다. 독학으로 해결하는 사람답게 말이죠. 게임은 점점 기울어갑니다. 타르탈리아는 자신이 알고 있는 공식과 피오르의 공식 두 가지로 승부합니다. 타르탈리아는 2시간 만에 피오르의 문제를 풀어버립니다. 돈과 명예, 종신 교수직이 날아갔습니다. 피오르는 30대 빵으로 졌습니다. 방정식을 푸는 공식이 돈이 되던 시대, 수학은 게임입니다. 타르탈리아에겐 탄탄대로의 앞날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삼차 방정식의 해법을 찾아 치열하게 싸웠던 시대.
해법인 근해 공식이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타르탈리아가 아닙니다. 카르다노? 이 사람은 누굴까요? There was an Italian mathematician called Girolamo Cardano who he was a rogue. He was a very good doctor, very good at mathematics, but he also did a lot of gambling. He gambled away the family fortune. And so he had to, in fact, use his mathematics to earn some money. And he was so good, and he also played chess for money. So he used his brain to make himself money by various mathematical and gambling procedures. And he understood probabilities, so he was better at gambling than a lot of the people he was playing against. 그 명석한 머리로 카르다노는 추리합니다. 30대 빵? 타르탈리아가 분명히 공식을 알고 있다. 카르다노는 밀라노의 높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꼬십니다. 한 사람은 청산유수, 한 사람은 별명이 말더듬이, 사람 홀리는 데는 귀신이었던 카르다노입니다. Eventually, though, Cardano did get the information out of Tartaglia, but Tartaglia made him promise, you must never tell anyone. This is our secret. I'll just tell you, but don't tell anybody else, please. You must promise. Cardano promises he'll never tell anyone. Well, you can probably imagine what will happen. 방정식을 푸는 방법. 근해 공식은 곧 돈입니다. 카르다노는 야심갑니다. 그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방정식 전체를 정리해보고 싶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3차) 방정식의 세 가지 유형. 타르탈리아에게서 들은 건 한 가지뿐입니다. 나머지는 혼자 알아내기로 결심합니다. 카르다노도 뛰어난 수학자였습니다. (3차) 종류가 여러 가지였던 시대, 카르다노는 모든 풀이법을 다 연구합니다. 6년이나 걸렸습니다. 3차 방정식 근해 공식입니다. 모든 3차 방정식은 여기에 넣으면 답이 나옵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방정식의 건물에 올라갈 땐 열쇠가 필요합니다. 근해 공식이죠.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죠. 700년 만에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나옵니다. 카르다노가 완성했습니다. 4차는 카르다노의 제자가 알아냈습니다. 제가 보기엔 어지러운데 수학자가 보면 좀 다를까요? 이제 5층으로 올라갈 차례입니다. 금세 5층으로 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300년이 흐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다 좌절했죠. 이 도로에는 5층 열쇠를 가진 사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는 21살에 결투장에 섰습니다. 수학 문제가 아니라 진짜 총을 들었죠. 갈로아가 실려온 건 결투가 끝나고 몇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수학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을 이 병원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갈루아 에바리스트, 21살, 수학자. 사망시간 5월 31일 오전 10시. 사인, 복부 총상. 갈루아는 도대체 어떤 타입이었을까요? Génial, généreux, arrogant, pas cadré, pas sociabilisé. Il était en révolte tout le temps. Il était en révolte quand on le sent très bien dans ses comportements au lycée, quand on lit dans les archives. 프랑스 대혁명 후 빅토르 유고가 쓴 레 미제라블과 같은 시대. 갈로아는 장발장과는 달리 다혈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살하고 원하는 대학은 낙방하고 교수들은 논문을 2번이나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논문은 아름다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끌어주고 따라가는 이 선율은 아름답습니다. 이 음악엔 대칭이란 비밀이 숨어 있죠. 아름다운 것들은 대칭을 이룹니다. 좌우를 바꿔도 모양이 똑같죠. 방정식에도 대칭이 있습니다. 갈루아가 찾아냈죠. Symmetry is everything. There is some way to transform your image such that it will look the same after the transformation. If I take my 2 hands like this and look at them in the mirror, I will see 2 hands also like this. If I put my hands like this and look this in the mirror, they will not look the same. This is not symmetric. This is symmetric. And it's a general thing. Symmetry is when there is a way to try to change the image and it will look the same in the end. 5차 방정식은 아무리 풀어도 해법이 안 나옵니다. 2차, 3차, 4차 근의 공식은 있는데 5차는 왜 안 나올까?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른 방정식에는 있고 5차에는 없는 게 뭘까? 예를 들면 3차 방정식. 근은 3개, 알파, 베타, 감마. 세 근과 개수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이 3개를 바꿔서 더하거나 곱해도 개수는 안 변합니다. 대칭이 숨어 있는 거죠. 그 생각을 정리해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그의 논문이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이 과학 아카데미에서 잃어버렸으니까요.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권위에 주눅 들었을 리 없습니다.
대신 혁명이 그를 끌어당기죠. 동시에 그는 애인이 있는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Évariste a eu son cœur qui a battu à 20 ans, hein, pourquoi pas, hein. Et moi j'ai dit, heureusement pour lui, qu'il a eu quelque émotion amoureuse avant de mourir. Parce qu'au fond, c'était dommage qu'un garçon de 20 ans éprouve rien que cette espèce de science qui ne pouvait pas, dans laquelle on ne le reconnaissait pas. Voilà, moi c'était mon opinion de cet adolescent tellement sympathique. 결투에 휘말립니다. 전날 밤 그는 자신이 진짜 했어야 할 일을 떠올립니다. 잃어버린 논문을 다시 복구하죠. 결론은 충격적입니다. 5차 방정식엔 근의 공식이 없다. 고치고 지은 흔적. 타들어갔을 그의 심사가 보입니다. 300년 가까이 안 풀린 문제를 하룻밤에 풀어야 합니다. 자신의 본분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The way they managed to show, beginning of 19th century, using abstract reasoning, that certain equations don't have a general solution, that there is no recipe for solving certain problems. It is very tricky. It's a beautiful theory. It happens to be the most advanced of algebra, which I learned when I was a student. 대수학 중 가장 고차원 이론, 굴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5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없다. 갈루아처럼 생각하려면 대칭의 눈이 필요합니다. 대칭의 눈으로 보면 3차 방정식에는 있고 5차 방정식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3차) 방정식에 숨어 있는 걸 볼까요?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삼각형 꼭지점이라고 칩니다. 이 삼각형을 움직여 봅시다. 어떻게 하면 대칭일까요? 90도 회전하면 달라졌죠? 세 근은 대칭이 아닙니다. 120도 회전, 세 근은 대칭입니다. 240도도 대칭. 또 반으로 접어서 회전하는 경우 세 가지. 그리고 안 움직이고 그대로 두는 방법. 세 근이 대칭을 이루는 경우는 이렇게 모두 6가지입니다. 이걸로 삼각형을 한 번 더 움직이면 그룹, 군이 나옵니다. 이 군 안에 아주 특별한 부분군, 정규 부분군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근의 공식이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로 3차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가면 근의 공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차 방정식은 다릅니다. 열쇠가 없어 더 이상 상자를 열 수 없습니다.
근의 공식이 없는 거죠. 오차 이상 방정식에는 근의 공식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기분은 어떤 걸까요? 방정식의 끝까지 오르고 싶었던 갈루아는 또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This is amazing. You know, it's very difficult to prove that something is impossible. Showing that something is possible, you just have to exhibit a solution. But showing that something is impossible, you have to show that whatever construction one could imagine will fail. This is amazing when you think about it, that such things could be done. 갈루아 때문에 수학에서 수가 사라집니다. 문자로 가득한 수학. 수학이 높은 차원으로 넘어가 버린 날은 1832년 5월 29일 운명의 다음 날이 밝습니다. 방정식을 풀듯 인생을 풀었으면 더 쉬웠을까요? 폭풍 같은 밤을 보내고 결투장에 섰습니다.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인생에는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죠. C'est à vous. 수학의 역사에서 영원 같은 순간이 흐릅니다. 한 개의 총알이 복부를 관통했습니다. 섬광처럼 짧은 인생이었습니다.